대한민국의 제20대 영부인이었던 인물이죠. 1972년 9월 2일생이라고 하네요.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태어나서요. 올해 53입니다. 그러니까 50대 중반이죠. 숙명여대 회화과 졸업했고요.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미술교육 석사학위를 받았고 국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아시다시피 두 학위 모두 이제 표절 판정으로 취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학원을 졸업을 했는데 이제 그냥 대졸자가 된 거죠. 이 영부인이 되기 전에는요. 미술 전시기획사, 그러니까 코바나 컨텐츠의 대표로 활동을 하면서 문화예술계에서는 이름을 나름 좀 알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오늘 김건희 씨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 8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학위 표절 이슈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슈 때문에 학위가 취소된 내용인데, 사실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는 그냥 지나가는 듯 했는데, 참 뭐 우연인지 필연인지, 윤석열 대통령이 좀 잘못된 이후에 이제 이런 그 학교들의 반응이 나오면서 학위가 취소된 내용이고요.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줄리와 관련된 의혹인데, 사실 이 정치적 이슈 때문에 줄리란 단어를 밖에서 꺼내는 것도 사실 불편했던 시절들이 굉장히 많았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2000년대 유흥업소 근무설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본인은 이제 전면 부인을 하고 있고요. 2021년 말경에 한 유튜브 채널에서 안혜욱 씨, 그러니까 전 태권도 협회장으로 알려졌는데, 이 김건희 여사가 이제 줄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명예훼손 문제로 이어졌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김건희 여사 측은, 당시 여사 측은 당연히 부인했습니다. 나는 이제 줄리가 아니다. 줄리를 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이 줄리 의혹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요. 윤석열 엑스파일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뭐 통일교 이슈부터 양평 고속도로 뭐 종점 변경 이슈까지 이게 다 직간접적으로 얽히게 돼 있거든요. 이 줄리 의혹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그 2025년 1월 20일 날 서울에 있는 서초경찰서는 이제 안혜옥 씨 전 태권도 협회장이죠. 이분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해요. 아까 그 줄리 의혹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 안혜옥 씨가 뭐라고 하냐면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은 난 변함이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 그래서 이제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 이후에 이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는데, 이게 결론적으로 2024년 초에 법원이 이제 이거를 기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이 증거인멸에 대한 여부를 좀 많이 보는 편인데요. 이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없다라는 이유로 이제 구속영장을 기각한 걸로 알려졌어요. 2025년 7월 14일 날 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재판에서요, 이 김건희 여사의 과거를 직접 목격했다는 이 작은 외할머니의 증언이 법정에서 이제 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직접 이제 증언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 이 일각에서는요, 이 7월 달에 진행된, 얼마 안 됐어요, 이 작은 외할머니의 증언이 결정적으로 이 줄리 의혹을 입증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같은 시기에 정대택이라는 인물이 또 등장하거든요. 물론 이분은 이제 그전부터 좀 이슈가 있었던 인물인데, 이분이 이제 이 작은 외할머니의 법정 증언 이후에 다시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이제 윤석열 엑스파일을 처음 만든 사람이고, 김건희의 이제 줄리의 진실을 처음 폭로한 것도 자신이라면서, 이 법정 증언으로 모든 것이 확인됐다고 또 주장을 하기도 하죠. 이 윤석열 엑스파일이 뭐냐면은, 이 정대택 씨가 약 18년 정도 자기가 이제 자료를 막 수집을 한 거예요. 법정 기록부터 막 증언 같은 것들을 토대로 이제 만든 자료라고 본인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진짜 이 사람이 만들어졌는지는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김건희 줄리 의혹, 최은순 씨가 장모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양평 그 고속도로 땅 의혹. 그리고 이제 윤석열이 이제 검사 시절에 인맥이 어떤 관계가 있었고, 이걸 사건 처리하는 방식이 어땠고, 또 여기에 뭐 통일교 인사하고 뭐 정치권 그리고 법 쪽의 어떤 연결망 같은 정황 자료 같은 것들이 엑스파일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린 볼 수 없어요. 이게 밝혀진 사실은, 우리에게 공개된 것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2021년 6월경에 정치권에서 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조사하다 알게 된 건데, 당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야권의 대권 주자였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측에서는 이게 정치 공작이다라고 이제 대응을 했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출처하고 작성자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정대택 씨는 뭐 본인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 뿐이고 밝혀진 건 없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근데 이제 이게 왜 또 되냐면 김건희 이제 줄리 의혹을 얘기하려면 이걸 또 아셔야 되니까 이게 당시에 민주당 당대표였던 송영길 씨하고요. 박 전 의원, 현역 의원이시기도 하죠. 전 국정원장이 이걸 이제 자기가 직접 봤다 이러면서 이제 파문이 커진 거예요. 윤석열 측은 당연히 괴문서라고 이제 반박을 했고요. 근데 이게 정대택 씨가 왜 그런지가 좀 궁금하잖아요. 찾아보니까요. 이분이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하고는 특별히 관계가 뭐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그 장모인 최은순 씨하고요. 한 20년 동안 이제 법적 싸움을, 그러니까 진흙탕 싸움을 벌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2004년부터 이게 소송이 시작이 됐다고 하고요. 이 과정에서 지금 이슈되고 있는 통일교 얘기가 이제 이때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2003년경에요. 이 최은순 씨, 그러니까 장모 있잖아요. 윤석열 씨 장모. 이 사람과 이제 동업을 하기로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한 스포츠 센터에 근저당 채권을 매입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이제 벌였다고 하는데 원래는 이익을 50%씩 나누기로 약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반 나누자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후에 이제 법적 다툼이 생기는데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자면 이게 최은순 씨가 별도로 이제 본인의 이익은 그 챙기면서 이 정대택 씨 빼고 다른 사람들하고 이익을 나누자는 비밀 약정을 체결한 정황이 있다는 거죠. 이 약정서에 따르면요, 최은순 씨가 60% 그리고 김모 씨, 전모 씨가 각각 20%씩 이익 배분이 담겨 있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 같이 동업을 시작했던 50%씩 나누기로 하고 시작했던 정대택 씨가 이제 배제되는 형태였던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단순히 의혹 제기는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소송의 간 사안이고, 이 공증 자료 같은 것들이 다 있나 봐요. 그래서 이 동업자인 정대택 씨를 배제하고자 하는 어떤 시도 같은 것들은요, 어느 정도로 좀 밝혀진 상태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정대택 씨 말고 이후에 따로 비밀 약정했다는 뭐 전 씨, 김 씨, 최 씨 이 사람들이요, 역고소를 이제 막 매깁니다. 정대택 씨를. 뭐 업무방해, 사기, 강요죄 같은 걸로 이제 매기는데 이러니까 이제 법적 공방이 막 뭐 20년 가까이 진행되면서 이게 억울함과 분노가 충분히 쌓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또 재미있는 사실이에요. 저도 이제 조사를 하면서 통일교가 왜 등장을 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하도 이제 막 그 서로 이제 법적 공방전을 벌이니까 이 통일교 관계자가 중간에서 이 둘의 관계를 이제 좀 풀어내고자 하는 또 정황이 또 밝혀진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 통일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화해에 이렇게 한 사람은 김충식 씨가 아닌데 이분이 해결사 역할을 뒤에서 했다라는 이제 정황이 있는 거죠. 근데 김충식은 또 누구냐? 이 사람은요, 요즘에 이제 많이 등장하죠. 뭐 되게 유명한 진보 쪽 채널에서 많이 다루는 사람인데, 윤석열의 이제 장모가 이제 최은순 씨죠. 최은순 씨. 이 사람의 최측근이에요. 그러니까, 최측근이자 해결사를 이제 계속 역할을 자처해온 인물로 좀 보이고요. 이 사람이 통일교 창시자인 문선명 씨하고 또 연결된 인물이라는 또 정황이 드러났고, 이 최은순 씨가 이제 계속 나오는데, 이 장모가 나쁜 사람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최은순 씨가 이제 각종 이권과 관련된 문제들이 막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양평고속도로는 이제 뭐 그 중에 하나로 좀 보여지고요. 근데 이런 거에 있어서 문제 생기는 거를 이 김충식 씨라는 분이 문제 해결을 좀 해주기 위해서 좀 해결사처럼 개입을 해왔다는 이런 정황들이 보여져서 뭐 한간에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김충식 씨가 사실은 모든 것들을 이제 뭐 이렇게 기획하고 조정하는 실제 뭐 그런 인물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일종의 아직까지는 음모론으로 보여져서 그냥 흘려 들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슈로 이제 좀 넘어가 보자면,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 이슈가 있거든요. 아마 양평 고속도로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도대체 뭐지 이런 분들 좀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잘 처음에는 몰랐으니까 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요. 이제 양평 고속도로가 이제 거의 국가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사업인데 양평이 고속도로를 놓겠다라는 거거든요, 나라에서. 근데 이게 원래 종점이 있었는데 2023년, 그러니까 뭐 사업이 다 진행되고 결정이 나고 이제 딱 삽두고 이제 하려 그러는데 종점이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로 바뀌냐면
그 원래는 이제 양서면이라는 양평에 있나 봐요. 양서면이라는 데서 강상면으로 위치 이동을 합니다. 이게 갑자기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에 대한 이제 여론이 좀 이제 생겨났고 그걸 파다 보니까 그 강상면 그 이제 종점 바뀐 데 있죠. 강상면에 이 김건희 씨의 가족들의 그 땅이 존재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자체급 공사도 아니고 국가 수준의 공사인데 이미 정해져 있는 종점을 갑자기 바꾼다는 게 사실 이게 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오케이 저기 김건희 일가는 뭐 뭘 얻게 되느냐 이게 종점으로 옮기면 저도 이게 되게 궁금했는데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그 어렸을 적에 어른들이 그 강남에 땅 사놨어야 돼서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뭐 건물, 아파트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 토지에 대한 투자가 사실 환수이익을 거두기에는 굉장히 정보만 확실하다면 좀 용이한 부분이 있죠. 많이 벌 수 있을 가능성이 생긴다는 건데 이 양평고속도로가 뚫리면요. 우리나라 그 뭐 흐름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강남까지 거리가 몇 분이야 이거 항상 물어보거든요. 네, 양평고속도로가 뚫리면요. 강상면에서 강남까지 20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 일대가 개발이 되고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갈 확률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익 때문에 이렇게 바뀐 게 아닐까라는 이제 의혹들이 있는 거고, 당시에 이제 그 야당이랑 언론에서 이 문제를 이제 끊임없이 제기를 해요. 근데 이때 또 갑자기 등장하는 게 그 당시 국토부 장관이었던 이제 원희룡 씨가 이렇게 막 공방전을 좀 벌이다가 갑자기 그 사업을 백지화 시키겠다고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관이 국가 사업을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또 한 번 이슈가 됐었던 뭐 상황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수사 범위가 국토부 장관실부터 해서 뭐 도로공사, 용역사무소, 양평군 공무원 사무실까지 이게 싹 다 확대가 돼서 이제 지금 조사 중인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은 이제 뭐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뭐 대충 이 정도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이슈가 이것도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는 이슈인데 별거 아닙니다. 이게 이제 주가 조작하고 뇌물 의혹인데, 도이치모터스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유명한 비모사의 그 자동차 그 한국의 이제 총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때 그 권오수라는 전 회장, 도이치모터스의 회장과 공범들이 2009년 말부터 약 3년 동안 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정을 했다라는 이 사건이 바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김건희가 왜 또 등장하냐면,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씨와 그 모친인 그 최은순 씨의 명의의 계좌에 실제로 돈이 오간 흔적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도적으로 관여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논란이 된 거고, 2010년 1월 달에요. 실제로 이게 주가 조작이 시작된 이유거든요. 그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약 한 15억 원 규모로 순매수한 기록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뭐 어떻게 진행된 거냐면, 이게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 몇 가지 단계가 나뉜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주가 조작 세력이 이제 모이겠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일종의 이제 그 실무를 맡을 시세 조종 전문가, 그러니까 선수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사람을 이제 고용을 먼저 한대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여기서 전문가 역할을 맡은 인물이 이종호 씨라고 해요. 당시에는 이제 블랙펄 인베스트라는 회사의 대표였다고 하고요. 이게 이제 이분 이름 계속 나왔거든요. 최근까지도. 그래서 누군지 하고 있었는데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 의혹이 좀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종호라는 사람이 실제로 발로 뛴 건 이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금을 막 모은 거죠. 주변에 지인, VIP, 뭐 친분 있는 인물들의 계좌를 이 사람이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확보한 계좌 중 일부가 김건희, 최은순 명의였다는 게 이 의혹의 핵심입니다. 이종호가 이제 계좌를 막 걷어들인 다음에 이제 물량 확보를 해요. 이게 뭐냐면, 미리 이제 저가, 아직은 잘 알려지지 않은 주식이고 유망하다고 평가가 안 되면은 저가일 거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저가였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살 때 한 명이 한 번에 사면 안 된대요. 저도 주식은 잘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사는 사람을 좀 분리를 시켜서
개별 계좌를 통해서 조금씩 사들이는 방식을 택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계좌가 많이 필요했던 거죠, 당시에. 그래서 이렇게 하면요, 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그 한 계좌에서 집중 매수하는 방식에 대한 금융당국의 의심을 피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고 파는 어떤 시세 조종을 실행을 한 거죠. 가격을 천천히 올린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게 연출을 한 다음에 허수 주문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거래 의사가 없는데 주문을 그냥 넣었다 뺐다 하면서 호가창 분위기를 이제 조종을 한다라는 거죠. 조작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돌려막기를 합니다. 이거 이제 전문 용어로 통정거래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세력 안에 우리 팀, 그러니까 얘네들 계좌끼리 서로 사고 팔면서 거래량이 폭발한 것처럼 이제 위장을 하는 거죠. 몸값 띄우기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가 제가 참 영화에서 봤던 얘기인데, 뉴스, 뭐 이런 호재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찌라시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막 유포를 한대요. 그래서 이제 뭐 신차 출시, 외국계 투자 유치 같은 것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호재성 루머들을 막 돌려가지고 그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 심리를 막 자극을 하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이제 주가가 이제 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언론 기사, 증권 게시판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이 종목이 뜬다는 분위기를 만든대요. 그리고 이제 개미 투자자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제 선량한 투자자들,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거 뜰 것 같은데 하고 이제 막 매수에 뛰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기존에 이걸 다 판때기를 짜고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가격이 한참 뛰었을 때 돈을 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세력이 빠져나가면 어마어마한 돈이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당연히 거래량이 이제 급감하고 주가도 이제 급락하게 되는 현상이 보인다고 합니다. 뭐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해가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피해가 누구한테 가느냐? 이제 선량한 개인 투자자,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이 이 손실을 다 떠안게 되는 이제 그런 구조로 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김건희의 어떤 도이치모터스의 연루 의혹이 어디까지냐면요. 2009년에서 2010년, 그러니까 초기의 매집 구간, 그때 이제 김건희하고 최은순 명의의 계좌가 사용됐다고 하거든요. 김건희 씨가 그 당시 도이치모터스 회장이었던 권오수 회장을 통해 이 선수 이종호에게 계좌하고 투자금 10억 원을 맡겼다는 이제 진술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직접 매매를 지시를 했는지 단순히 맡긴 건지는 이제 이게 수사 쟁점이 된 거죠. 결과적으로는요, 이게 이제 법적 증거 부족, 그래서 이제 무혐의 처리가 나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특검에서 다시 들여다보고 있죠. 당시 이제 부실 수사 의혹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요, 서울중앙지검에서 최초 수사를 담당을 했는데, 당시 무혐의 처분한 곳이 이제 중앙지검이에요. 근데 이게 그 권오수 전 회장 등의 어떤 핵심 인물에 대한 그 추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답니다, 당시에. 그 상황에서 무혐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실 수사 의혹이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김건희 특검을 맡고 있는 검사님 그 성함이 민중기 특별검사라고 하는데요. 이 민특검이라고 할게요. 민특검이 뭘 조사하고 있냐면, 당시에 이제 재판 형량을 낮춰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하고 연계된 아까 이종호라는 인물 있잖아요. 이 인물을 중심으로 의혹을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근데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요. 이 이종호와 관련된 내용은 김건희의 주가 조작 가담 의혹과는 이거 좀 별개의 문제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종호가 막 선수 뛴 거 맞고요. 이 사람은 이미 처벌을 받았어요. 지금 이제 감옥에 가 있는 상태인데, 특검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은 그 이종호의 어떤 그 형량을 낮춰달라는 로비가 있었답니다. 이종호가 돈을 건넨 정황이 포착이 됐는데, 그거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거라고 하고요. 이제 김건희 특검이 이번에 김건희 의혹을 막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관련된 의혹들을.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도 전반적으로 지금 특검이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걸 조사하다가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종호는 이미 감옥에 가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형량을 좀 줄여달라고 돈을 이제 유력자들에게 건넨 정황이 밝혀진 거죠.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 줬을까가 궁금해서 조금 더 보다가 이제 제가 결론이 났는데, 결론적으로 이종호 관련된 내용은요, 이 김건희랑은 뭐 크게 상관없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의혹과는 상관없이 사후 로비 의혹으로 조사 중인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본 사건과 이거는 좀 구분해서 파악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이 이종호라는 사람이 돈을 누구한테 줬냐? 제가 이제 얘기하다 좀 파고드는 경향이 있어서 좀 파고 들어볼게요. 그 이종필이라는 인물한테 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도 주가 조작 세력 중에 한 명인데, 자, 이제 여기서부터 좀 집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가다보면 또 윤석열이 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서
일종의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 김건희, 윤석열 이렇게 엮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2009년부터 12년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기간 동안 권오수 전 회장의 의뢰를 받아서 시세 조종을 한 사람 중에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수와는 또 별개의 다른 쪽 선수인 거죠. 좀 약간 디렉터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문제가 이 사람이 누가 친했냐면 당시에 친윤석열계의 부장검사가 있는데 이 사람을 엄청 구워 삶은 것 같아요. 막 뭐 골프도 엄청 치고 막 그런 이제 혐의가 그런 이제 정황이 좀 드러났어요. 자, 근데 이종호가 이종필한테 돈을 준 거거든요. 근데 이종필은 저 법조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왜 줬지? 이 사람 통해서 누구한테 갔구나 했는데 여기서 조금 이제 힌트가 나오는 게 윤석열계 그 친윤계의 어떤 부장검사 이 사람하고 엄청 친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갔을 가능성이 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시기를 좀 맞춰봤어요.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결혼한 게 2012년 3월입니다. 근데 이제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요 그 이전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그래서 밝혀진 건 없어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도이치모터스의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간접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김건희랑 최은순이 주가 조작 가담 혐의를 받는 게요. 결혼해서 대략 한 1년 전인 상황이에요. 2010년 9월에서 한 11월 사이에 이루어졌거든요. 주가 조작이. 그 후에 결혼을 한 거죠. 이때 윤석열이 이제 대검찰청 이제 부장검사급이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국정원 사건 수사 후 좌천을 한번 당합니다. 국정원 이제 사건을 수사하다가 뭐 이때 당시 수사를 잘했나 봐요. 좌천 인사를 당해서 요거 빼고는요. 그 이후로는 계속 승진을 해요. 계속 탄탄대로를 겪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 조작 의혹 거래는 결혼 전부터 있었는데 수사하고 사법 처리하는 시점이 부실하게 진행됐던 게 윤석열의 고위직 진출 시기하고 맞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부부끼리는 뭐 이런 내용 공유할 가능성이 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이치모터스 사건하고 윤석열은 직접 관계는 없지만 수사나 처벌에 있어서 압력을 가했을 가능성이 좀 존재한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무혐의 받았다고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이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줄리랑 또 연결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일부 주장입니다. 이거는 음모론이고 요거는 저도 뭐 100% 믿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한간에 떠도는 얘기를 좀 들려드리자면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가 이제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어떤 초기의 매집 시기쯤에요. 그러니까 김건희라고 추정되는 줄리라는 인물을 강남에 위치한 모 호텔의 그 유력 인사가 당시에 그 호텔에 위치한 룸사롱의 VIP였던 윤석열에게 소개를 했고 이게 그래서 사전에 기획된 결혼이 아니냐는 정치적 의혹이 확산이 된 거죠. 물론 이 부분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특별히 밝혀진 건 없기 때문에 의혹 정도로 존재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서 이게 줄리라는 존재가 그래서 더 중요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무마를 하는 데 있어서 관여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는요. 일종의 이게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주가 조작 시기와 이 둘이 결혼하는 시기가 사건의 타임라인상 묘하게 연속성 있게 이어집니다. 한간에서는 이제 그 모텔 유력 인사도 뭐 주가 조작 세력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이런 쪽에 문제가 생길 것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윤석열 당시에 이제 좀 잘 나가던 윤석열한테 이 줄리 뭐 김건희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이 줄리를 소개시켜 줬는데 그 이후에 실제적으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정황이 충분함에도 무혐의 몇몇 인사가 무혐의가 났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김건희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사건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